얘 좀 봐.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얘 뭐 하는 거야? 너 빨리 그대로 말해봐. 아니, 고개 들어봐. 그대로. 이 진짜. 야, 진짜 너. 야, 숨겨놓고 너 혼자 뭐. 아니, 그게 진짜. 아니라. 아니, 음식 끝에 맘 상한다고 또 이럴 수도 있네. 야, 난 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잖아. 그래. 많이 살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살찔 것 같아? 왜 이렇게 땡겨? 근데 맞아. 나도 그래. 요즘 먹어도 진짜 뭔가 허기진다? 지선아, 저건 또 뭔 상자냐? 아니, 저게 오늘 뭐지? 상자 속에 오늘의 주제?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나 봐. 그러니까. 뭐야? 왜 이게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고 여기 뭐 있나 한 찾아봐. 이게 뭐야? 왜? 눈 감아야 돼. 왜? 뭔데? 몰라, 막 푹석푹석해. 또? 어머, 무슨 또 저 쌀가루 같은 게 있고. 뭔데? 봐봐, 있어봐. 뭐야? 아, 물크던가. 그치? 너 만져봐봐. 너 만져봐. 하나 쌀이고. 이게 뭐지? 뭐니? 뭐 이렇게 축축하냐? 축축하면서 오뎅인가? 이거 뭐야? 봐봐. 뭐니 그거? 뻑신뻑신하지? 오셨다. 선생님 오셨다. 다 나와서 보고 있네요. 네. 주제를 좀 오늘 요 재밌게 상자 속에다 숨겨놨거든요. 뭔 거 같아요? 쌀은 확실했어요. 떡 같은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 두부 같기도 하고 뭐. 정답 바로 공개할게요. 네. 바로 짜자잔. 떡빵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거. 그렇지. 좋아하는 거, 맛있는 우리가 많이 거. 먹는 거. 또 다른 공통점.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VCR로 먼저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네. 당신도 모르는 사이 내 몸은 이것에 중독되어 있다. 한번 중독에 빠지면 쉽게 끊을 수 없고 심지어 심각한 금단 현상까지 생길 수 있다는 이것. 이것의 중독이 가장 위험한 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원인인 탈모부터 평생 완치가 없고 심각한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다는 당뇨, 심지어 신종 전염병이라 부르는 비만까지도 이것의 중독 때문이라고. 한국인 3명 중 2명은 중독되어 있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탄수화물. 우리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중독 없이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한국인은요 밥심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걸 중독이니 금단 현상이니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저희 머리에 띠들을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네,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분하시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탄수화물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지금 설명할 여기 있어요. 자, 지선 학생. 네. 제가 오기 전에 저기서 살짝 봤어요. 네. 맛있게 점심 먹고 뭐 먹었죠? 아니, 네? 예, 과자 좀 먹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점심을 제대로 먹었으면 다른 음식이 당기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밥을 다 먹어놓고도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빵이나 단 디저트 이런 걸 계속 먹잖아요. 이건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할 만한 행동인 거죠. 예? 중독이요? 제가요? 그러니까 병 아니에요, 중독은? 탄수화물이 왜 중독까지 갈 수 있냐면 기전이 있어요. 기전이. 자, 우리가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탄수화물을 보면 내 몸에서는 웬만하면 기분 좋은 도파민 같은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딱 좋아지면서 먹어요. 네. 먹으면 달달한 맛이 나죠. 더 좋아지죠. 이게 사실은 먹으면서는 입에서. 그치, 입에서 행복하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이 들어오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했던 엔돌핀이 도는 세로토닌도 합성되는 과정 중에 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랑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기전 때문에 역으로 중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전 때문에 역으로 중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특별한 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먹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계속해서 당겨서 먹게 되겠죠. 와.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없잖아. 예? 그렇죠. 사실 우리 주식이
쌀이죠. 네. 그러니까 쌀이나 밀가루 이런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런 탄수화물에 대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위험성도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밥을 먹는데 안 먹으면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살 수가 없고 그렇죠. 먹으면 중독으로 갈 수가 있고 뭐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좀 애매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피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마냥 중독에 걸릴 수도 없는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을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되게 큰 하나의 단위예요. 근데 요거를 반으로 나눠서 탄수화물 중에 일부는 단순당이라고 얘기를 해서 단순당. 우리가 먹으면 단순당. 보통 단맛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단순당이라는 하나나 두 개 정도 단위의 작은 당 형태로 뭉쳐 있다 보니까 내가 먹었을 때 소화효소나 이런 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분해가 돼서 금방 포도당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단순당이라고 하고요. 네. 복합당 또는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당이 여러 개가 뭉쳐있거나 당질 이외에 다른 화합물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쉽게 분해가 되지 않겠죠. 맛이 없겠네 입에서. 그렇죠. 먹어도 바로 단맛이 나진 않아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흰 쌀이나 네. 빵이나 떡은 씹으면 금방 단맛을 느껴요. 달지요. 밥이 달지요. 그런 아이들은 주로 단순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당. 그러면 반대로 복합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제가 단순당이랑 다르게 다른 화합물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네. 이건 좀 어렵죠. 어려워. 딱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복합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좀 의외이실 거예요. 네? 짜잔. 검은 아니 콩이죠. 검은 콩은 우리가 잘 먹는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이죠 선생님 그건. 흔히 우리가 두부 만든다거나 할 때 쓰는 그런 대두는 단백질이 풍부해요. 네. 그런데 요런 검은 콩 또는 강낭콩도 그렇고 네. 녹두도 콩 종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네. 완두콩. 요런 다른 종류의 콩들은 사실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모두 고루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단순 당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같이 그걸 가지고 있는 복합당이라고 복합탄수화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콩은 무조건 그냥 단백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네. 탄수화물 있다고는 이번에 또 의외의 탄수화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의외의 탄수화물. 미역. 선생님. 아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미역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해조류죠. 다이어트 할 때 그냥 해조류인데 먹으라고. 무슨 탄수화물이라고. 아니 좋은 건 아는데 탄수화물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죠. 여기에 탄수화물이 있다고요? 그럼요. 뭐 미역, 김, 다시마 이런 해조류도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잖아요. 네. 그래서 칼로리는 낮지만 탄수화물의 함량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주 밥상에 밥도 탄수화물이고 채소도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부 죄탄수화물인데. 우리는 죄다 중독으로 가는 길인 거네. 이게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요. 네. 다이어트하면 탄수화물 줄여라?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순당을 줄여라죠. 단순당. 아, 그러니까 아까 쌀, 떡, 빵 이런 거를 그런 건 줄이라는 줄여야 되는 거. 거죠. 그런데 지금 앞에 보여드린 이런 복합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풍부한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장애 운동도 원활하게 해주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들은 단순당을 피하셔야지 복합탄수화물까지 다 끊으실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 주의할 건 있죠. 아나 뭐? 복합탄수화물도 과도하게는 먹지 않는 것. 네.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하기는 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탄수화물 중독이 내 몸의 전신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떤 것들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질병을 불러일으키는지를 한번 네. 사진으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만, 당뇨, 골다공증? 탈모? 아니 지금 탄수화물 중독으로 생겨나는 게 비만, 어마어마하다. 뭐 골다공증, 탈모 연관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질병들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 휴학생이 있어서 한번 휴학생 사례를 같이 볼게요. 네. 오늘의 휴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데. 아유, 저 뒤에 따라오는 분 뒤에. 같대. 혼자 처지시는 분이네. 몇 걸음 걷다 이내 멈춰버리는 그녀.
장 보고 오셨나 본데. 건강하실 것 같은데 어디가 안 좋으시? 왜 이렇게 눈이 껌껌하게 안 보이지? 어머, 안 보이나 봐, 침침해. 눈이 불편해 걷는 것조차 힘든 그녀.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 참, 약을 내가 안 먹었어. 약은 빨개놨는데. 약을 안 먹어서? 무슨 약? 급하게 약을 찾아 먹는 그녀. 그런데 약을 질겅질겅 씹는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뭘? 아, 약을 씹어 드시는 약이 있어? 씹는 약의 정체는? 초콜릿! 바로 초콜릿이었는데요. 초콜릿을 약처럼 먹고 있는 그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를 앓고 있는 67세 김숙녀입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데 초콜릿 먹으면 돼? 30한 중반쯤에 아기 아빠하고 헤어졌거든요. 애들을 혼자서 5 키우느라고 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그냥 오남매를. 눈만 멀어지면 공사장 가가지고 아파트 짓고 뭐 빌딩 짓고 뭐 안 간 데가 없이 일을 했죠. 새벽 나가 일을 하니까 아침 굶고 점심 먹으니까 완전 고봉밥이지, 고봉밥. 마음대로 먹죠. 또 일하는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하고 또 저녁 때 이제 집에 오면 이제 먹고 퍼지고 하니까. 제대로 걷기도 힘드시구나. 뭐 다리도 풀리고 기운이 쫙 빠지고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고 피곤이 오니까 이제 병원을 찾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당뇨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뇨병. 아유, 어떡해. 300은 안 되고 280까지 간 적이 있어요. 280. 어떡해? 아,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건강보다 자식 걱정이 앞섰던 숙녀 씨. 아직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당뇨병은 하루에 사과 한쪽 먹어라. 이겨내려면 내가 일을 안 해야 되지. 일하러 가면 배가 고픈 고프니 못 참아요. 이게 또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 당뇨 증상. 당뇨 증상은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맥이 풀려요. 일단 기운이 없어져요. 아, 갑자기. 당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눈에 신호가 옵니다. 초콜릿가 비상약이죠. 진짜 약처럼 드시네. 참 너무 힘드시겠다. 그녀의 일상생활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세리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손주? 강아지? 집에 오자마자 찾는 세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세리야, 할머니 왔어. 인형인데? 어.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고, 할머니 힘들어. 아이고, 할머니. 아, 힘들어 죽겠어. 어머. 이게 뭐야? 복지관에서 이제 내가 이제 혼자 불편해 하니까 인형을 키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말하는 인형이야? 아, 말하는 인형을. 세리 인형을 뒤로 한 채 장본짐을 푸는 그녀. 그런데 이건? 과자. 어머나. 어머, 나 다 좋아해. 다 과자, 다 빵이네 저건. 당뇨가 있으신데. 아유, 참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먹고 맙니다. 먹으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그게 입이 땡기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자꾸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아주 끝을 보네. 아, 이제 잘 것 같아요. 아우, 세리야, 나도 잔다, 너도 자자. 아유. 간식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이내 잠이 들고 맙니다. 어떻게 먹고 바로 주무시면 안 되지 또. 근데 저렇게 과식하게 되면 또 소화기관 쪽으로 혈액이 쏠리고 혈당도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더 졸리시죠. 맨손 체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우, 세리야, 할머니 피곤한데 또 운동하라 그래요. 알았어, 운동할게. 아이고.
우선 팔 운동을 해볼까요? 그래도 하시네요. 해야지. 먼저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다음은 위로 한 번 쭉, 옆으로 한 번 쭉, 아래로 한 번 쭉. 하셔야 돼요. 나 못한다. 하셔야 돼요. 당이 있으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고 105kg 넘었어요. 그래도 자꾸 쓰니까 이제 얘가 못 버틸 거야. 그래 이제 이렇게 인공까지 넣게 된 거 아주. 인공 관절 수술까지 하셨구나. 어머 양쪽 다 하셨어? 어머나 웬일이야. 어떡해. 근데 당뇨가 오면요, 선생님, 체중이 다 빠지던데, 이분은. 혈당이 심하게 올라가 있을 때는 체중이 빠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분은 당 때문에 체중이 쪘다라기보다는 아마 처음부터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비만이 오시고 당이 오고 그래서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과정에서 식욕 억제가 더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비만이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무릎 관절이거든요. 그냥 걸어 다니거나 할 때 내 체중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도 양쪽에 다 인공관절 수술하셨잖아요. 당뇨는 당뇨 자체도 만성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걸 더 악화시켜요. 걸음도 못 걸고 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은 민폐되는 인생이 될까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어떡하니. 거기다 우울증까지 오시는 거야. 움직이질 못하면 더 그러실 수 있죠. 그녀의 일상을 좀 더 관찰해 볼까요? 벌써 점심이네. 식사 시간에 맞춰 주방에 들어서는 숙녀 씨. 간식을 그렇게 드셨는데 식사를 또 하시게요. 아직 배가 채 꺼지지 않았지만 때에 맞춰 점심 준비를 시작하는 그녀. 어떡해. 국수는 엄청 좋아해가지고 삼시세끼 많이 먹었어요. 아예 안 먹어야 되는데 먹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추장 넣고 해 먹었죠. 근데 이제 내 몸을 위해서 간장으로 먹어보자 이제 이랬어요. 저렇게 시판되는 간장은 저 안에도 당 함량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직접 만든 간장국수를 맛있게 먹는 숙녀 씨. 달짝지근한 맛에 젓가락질이 빨라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못 먹어. 왜? 먹고 싶다 싶어서 좀 먹으려고 보면 입에서 입맛 없는 춤이 돌아요. 안 먹었어? 결국 남기고 말았습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쓰리지 속이. 속이 쓰려? 위까지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소화까지 안 지금 식사하셨는데? 당뇨가 위 무력증을 유발하거든요. 신경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위나 소화기관이 제대로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소화장애 그리고 뭐 복통 같은 것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어떡하니. 정말. 당뇨로 인해 소화불량까지 생겨버린 상황.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숙녀 씨는 또다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알람 소리. 그때 단잠에 빠진 숙녀 씨를 깨우는 소리. 어머. 휴대전화 알람 시계에. 아유 기운 없어. 죽고 나서 하나 당뇨약을 먹어야 되지. 이 당뇨약 드시는 시간. 이거 가야 되겠지. 이거 먹어야 돼. 와. 당뇨를 비롯해 시간 맞춰 먹어야 하는 약만 4-5종류가 넘는데요. 약으로 배가 찰 지경입니다. 저 약은 이제 골다골증 약 있고요. 뼈에 대한 거, 무릎에 대한 약은 몸이 이제 당뇨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녹내장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제 약 없이는 못 하죠. 약을 띄고 싶은데도 띄면 이제 가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마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겠다. 옛날 아프기 전으로. 할머니, 저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또 저녁 먹으래. 뭐 먹어야 되겠지. 아이고 저녁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기분이 하나도 없어.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되고 이번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셔야 할 텐데요. 짜장면? 팥죽? 소화도 안 되고 뭐 하니까 팥죽을 먹으면 당뇨에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좀 먹고 있어요. 근데 저게 또 얼마나 다를 거야? 팥 자체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시판되는 팥죽에는 워낙에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달달한데. 점심으로 드신 소면도 다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혈당을 올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녁에도 추가되어 있는 당까지도 굉장히 많이 포함된 팥죽을 드시니까 사실은 당뇨 환자분의 식단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아, 기운이 조금 나긴 하네. 단팥이라 그러나? 당이 들어가긴 했으니까. 빠른 속도로 팥죽을 흡입하는 숙녀 씨. 미치겠어. 한 그릇 다 드셨네. 다 먹었다. 아휴, 이놈 속은 왜 이래나. 어이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유, 언제 건강해지나. 휴학생 숙녀 씨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더 이제 나빠지지는 말고 내 혼자 일은 멀어서 돈은 못 벌어 와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유, 안타깝다. 그렇지. 이제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휴학생의 그 식습관이 잘못된 상식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짠해서 진짜 눈물이 막 나오는 것 같아, 저는. 사실은 뭐 휴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음료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음료수도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요새는 음료가 워낙 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많이 마시는 음료죠. 콜라, 스포츠 음료, 또 요즘 학생들이나 직장인분들 에너지 음료도 많이 드시고 오렌지 주스도 많이 드시는데요. 이 4가지 종류의 음료수가 설탕을 가장 많이 포함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세요. 콜라, 오렌지, 에너지, 스포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나도 혜진이랑 같아요. 첫 번째 콜라, 두 번째 오렌지 주스, 세 번째 에너지 음료, 네 번째 스포츠 음료. 이런 순으로 공통적으로는 콜라가 가장 1등. 함량이 높을 거다. 그러면 정답 발표할게요. 왜죠? 에너지 음료가 제일 높아? 에너지 음료, 콜라, 오렌지 주스, 스포츠 음료수입니다. 생각보다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아니 오렌지 주스도 이렇게 당이 많아요. 이게 자연에서 온 거 아니에요? 오렌지 주스가? 이게 생과일 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판되는 주스이다 보니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보통 하루 동안 섭취하는 당 권장량이요. 50g을 넘기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50g. 그러니까 이걸 각설탕을 기준으로 보면 17개 정도거든요. 17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음료가 보통은 캔으로 따지면 한 250ml 정도 되잖아요. 네, 작죠. 네. 요거 기준으로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에너지 음료에는 당류가 30g. 그러니까 각설탕 10개 정도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콜라는 27g. 그래서 각설탕 9개 정도. 오렌지 주스,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거기에는 당류가 24g. 그래서 각설탕 8개.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는 당류가 15g이라서 각설탕 5개 정도. 이건 어쨌든 다 당이 들어가 있네.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맛 중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고 단순당이 중독을 유발을 한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단맛을 쉽게 유발을 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내가 이 탄수화물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사실은 단맛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찌하오리까요? 우리 뭐라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고. 너무 어렵나요? 정말 그 옛날 우리 선배님 어쩌다고든. 매년 급증하는 한국인 탄수화물 섭취량. 아무리 한국인은 밥심이라 하지만 탄수화물 중독으로 심각한 질병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탈모부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침묵의 질병 골다공증. 심지어 비만과 당뇨로 전신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무턱대고 먹으면 중독으로 이어지고 갑자기 끊으면 심각한 금단 현상까지 생길 수 있는 탄수화물 식품.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돌아서면 탄수화물, 돌아서면 탄수화물. 아니 근데 다 맛있지 않냐 탄수화물? 내 말이. 선생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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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물건 안 사요. 야, 환영을 이렇게 하시는군요.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하고 네. 뭐 지금 많은 궁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걸 조금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재밌게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 대왕이라는 이름을 좀 붙이는 임금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세종대왕 있겠지 저 뭐. 세종대왕. 세종대왕. 영조대왕. 이 두 분의 네. 밥상 대결이에요. 예, 좀 재밌겠죠? 밥상 대결이요? 밥상. 저쪽에 이제 영조대왕의 수라상이 있고요. 영조대왕은 그냥 우리 집 잔치집 같은데. 아. 대왕님의 수라상 같지가 않은데요? 근데 세종대왕님은 양도 많고 그다음에 하루에 5끼. 거기에다가 고기, 반찬도 많고 고기도 많으면 당연히 뭐가 자꾸 올라가죠. 이제 이렇게 당. 밥을 보셔도 지금 굉장히 고봉으로 많은 양의 밥을 드셨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육식파고 이쪽은 채소파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 안 거야. 돼. 그러니 당연히 몸속에서 혈당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지. 쓰지를 못하니까 혈당들이 차곡차곡 몸속에서 쌓이면서 그러면서 오는 병이 바로 당뇨였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대왕의 수라상의 구성이 너무 다르다. 기름지고 육식 위주의 밥을 많이 먹고 5끼를 챙겨 드셨던 세종. 그에 비해서 당의 양을 좀 줄이고 조금 소박한 수라상을 드셨던 영조. 이 두 대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먹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는 대결이었죠. 식이섬유 많이 들어간 거 이런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건강은 좋지. 그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탄수화물이 좋은 탄수화물하고 나쁜 탄수화물로 좀 구분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얘기하는 그 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GI 지수라고 합니다. GI 지수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GI 지수. 그렇죠. GI 지수 들어봤죠?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GI 지수가 높은 네. 식품군하고 GI 지수가 낮은 식품군을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음식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을 여기다 다 모아놨어요, 이제. 자,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뻥튀기. 요거 네. 참 다이어트 논란이 하는 분들 많았어요. 많은데 요거 높은 거. 진짜요? 맞고요. 아니 근데 나 당근도 높을 것 같아. 당근? 아니야. 낮아. 당근 높아요. 높아요? 예. 자, 옥수수. 높아요. 높아요. 자, 마요네즈. 높아요. 마요네즈. 낮습니다. 초콜릿. 높아요. 높죠. 맞아. 낮아요. 웬일이야, 자, 아이스크림.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높잖아요. 아이스크림. 낮아요. 말도 안 돼. 낮아요. 말도 안 돼. 여기 3개가 더 와야 돼, 이제. 어머, 뭐가 와요? 여기 누가 올까? 수박. 정답. 당이 있으니까, 당이 있으니까. 가장. 자, 그 다음 또 누구 올까요? 후추. 그럼 또 당근도 가야 될 거 같아. 그러면 마. 예.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아니 이쪽이 높아. 자, 그 다음에 후추.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하나가 더요? 후추. 연금밖에 없는데? 후추. 예. 후추가 갑니다.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아니 저기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 지하 지수가 낮은 게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저 아이스크림이- 당근하고 수박. 나 마요네즈에 아니, 대한 이게 충격이다. 내 말이 마요네즈의 GI 지수는 왜 낮아요? 15. 왜 그럴까? 15.
자, 그런데 우리가요, 마요네즈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만들어봤어요. 뭐로 만들어요?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기름. 그럼 당은 어디 있어요? 없네. 당이 없잖아요. 아, 지방은 있는데 당이 없다. 당이 없잖아요. GI는 탄수화물, 즉 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마요네즈 없잖아요. 야, 이 페이크다, 페이크.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은 입에서 단맛을 주는 정도의 설탕은 딱 넣어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능력은 적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 이런 거잖아요. 현대의 식습관은 적게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다 그게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얀색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요리법을 다르게 하면요. 내가 조금 더 먹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자. 나 좋아. 감자 있죠, 감자. 네. 자, 근데 감자 어떻게 드시죠? 감자 쪄먹고요. 볶아 먹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 갈아가지고 구워 먹고. 그렇죠. 감자 지짐. 자, 요 감자의 조리법에 따라서 네. GI가 바뀌어요. 그래 몰라야 돼. 네. 자, 보시면 이제 으깬 감자. 네. 요건 이제 감자칩. 슬라이스 칩. 튀긴 거죠. 요거는 구운 감자. 구운 감자. 자, 어느 게 제일 빠를 것 같으세요? 나 튀긴 걸 것 같아. 튀긴 거. 왜냐면 튀기면서 수분은 날아가고 이 그 탄수화물은 기름만 남고. 아, 그게 올라가겠다. 튀긴 거. 그다음에 구운 거. 구운 거. 구운 거도 이제 수분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으깬 거. 순서가. 자, 그냥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조리법 중에서 가장 GI 지수의 속도가 빠른 애는 구운 감자. 정말? 예. 왜요? 자,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속에 자기를 스스로 소화시키는 효소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굽는 과정 중에서 그 온도가 좀 올라가면 자기 스스로를 막 분해시켜요. 그리고 굽는 온도 때문에 또 열분해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감자뿐만 아니라 고구마는 이미 이 상태가 상당히 분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빨라서 GI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으깬 거는 어떻게 해서 으깨죠? 삶아서. 100도. 구운 거는 10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가죠. 130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튀긴 거는 더 높잖아요. 180도. 그쵸? 튀긴 거는 200도. 열량은 높죠. 네. 그리고 온도를 튀긴데 살짝 튀겨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아까 그 효소가 반응하는 시간을 주질 않고 확 튀겨서 끝! 이래서 실질적으로 분해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GI 지수로 봤을 때는 굽는 거 가장 나쁘다. 그 굽는 것보다는 삶는 게 낫다. 그런데 튀기는 거는 열량 때문에 좋지는 않다. 열량. 그래서 결론은 가능한 한 감자나 고구마는 삶아서 먹는 게 가장 타협점으로 좋은 방법이다. 그렇구나. GI 지수가 느려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그런 형태로 내 식단과 조리법을 바꿔야지만 그래야 되겠네. 내 혈당이 관리가 잘 되면서 네. 당뇨나 또는 비만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자를 쪄 드세요, 구워 드세요, 아니면 튀겨 드세요? 써먹어야겠죠? 아시는구나. 그래도 또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이번 네. 시간에도 또 우리 유익한 내용들 배워야 되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착한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비만과 당뇨를 극복했다는 우등생이 있어서 비결을 배워볼 거거든요. 멋있다. 제일 기대돼, 그치? 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어우, 좋아요. 이쁘게 춤추네. 이분이 오늘의 우등생일까요? 절도 있는 몸짓과 풍부한 감성. 무용하시는 분인가 봐. 와, 넋을 놓고 감상하게 됩니다. 마무리까지 섬세하고 완벽하네요. 오, 손이 살아있네. 저기 혹시 우등생이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를 극복한 49세 유영미라고 합니다.
아, 젊은 나이에 당뇨가 왔어? 제가 7년 전에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진단받고 되게 깜깜했어요, 앞이. 그래서 당뇨는 완치가 없더라고요. 이형 당뇨.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가 이형 당뇨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습관성. 그래서 항상 평생 갖고 가고 관리해야 될 질병이라 그때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당뇨가 온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식습관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밥, 빵,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고 당 성분을 정말 많이 섭취했던 것 같아요. 당뇨를 불러올 줄 모르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즐겼던 과거. 아유, 맛있게도 먹네. 일단 제가 너무 피곤했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깊은 숙면도 안 됐고. 당뇨로 인한 각종 후유증을 앓게 된 영미 씨. 한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정말 안 좋아졌을 때가 당화혈색소가 8.9였는데 지금 나이면 6 정도로 유지를 하시는 게 원래 좋은데 8.9 뭐 이렇게 올라가셨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때는 정말 눈도 되게 뿌옇고 좀 안 좋더라고, 피곤하고. 근데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굳은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고요. 살 빼는데 일단 주력을 했어요. 그리고 식습관을 더 철저하게 고쳤고요. 그리고 걷기 운동 위주로 했고 살이 빠지면 혈당 수치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이어트 하는데 제가 최고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머나 예뻐지셨네. 어머 다른 분 같아요. 그치, 너무 이뻐졌다. 얘. 더 젊어지셨죠. 지금은 어느 정도 평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좋아진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6. 126도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뇨 환자니까. 정상인들은 이제 100 이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야, 깜짝 놀랐네. 당뇨이시기 때문에 제가 공복 혈당이 높았던 당뇨 환자였거든요. 제일 높게 나왔던 때가 180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좀 높게 나온 편이고요. 평소에는 이거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오기도 하는데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영미 씨는 당뇨를 어떻게 극복한 걸까요? 멀리서 걸어오는 우등생. 오? 저분은 스키를 타러 가시나? 갑자기. 하나, 둘. 꽃도 예쁘네. 보폭을 넓게 해서 그렇게 걷네. 시원하게 내딛는 발걸음에 맞춰 볼 때도 콩콩 찍습니다. 그런데 우등생,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제가 했던 이 운동은요. 걷기 운동보다 더 좋은 노르딕 걷기 운동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노르딕. 재미있게 또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게 바로 노르딕 걷기 운동인데요. 허벅지, 종아리, 하체 근력이 좋아지고 또 유산소와 근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어서 또 관절 건강도 지킬 수가 있어서 좋아요. 일반 운동보다는 일단은 얘가 운동량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걷기 했을 때보다 이 노르딕 운동법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나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혈당 수치가 떨어졌어요. 안정감 있어 보여서 좋다. 그렇지. 양손에 이 노르딕 폴을 들고 걷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좌우로 같이 흔들어주게 같이 되잖아요. 흔들어주니까. 그렇죠. 치고 동작이 앉아서. 훨씬 크죠. 전신 운동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워킹보다도 네.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한테 정말 딱 좋은 거다, 운동법이다. 저거. 꾸준한 노력으로 매일 더 건강해진다는 영미 씨. 열정 가득한 우등생은 모두에게 인기 만점. 아이고. 걔도 감탄하는구만. 영미 씨의 집으로 따라가 볼까요?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신다. 동작이 심상치 않죠. 거실 한가운데서 팔다리를 움직이네요. 근데 손만 계속 변화 주고 다리는 오므렸다 폈다. 그거 하는 거야, 저게? 그게 이제 근력, 스쿼트식으로. 발레 홈트라는 운동이에요. 발레 홈트. 제가 예전에 한국무용이랑 발레, 현대무용을 좀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걸 배우면서도 집에서도 좀 자주 연습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운동을 삼아서 근력 운동에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하게 됐어요. 좋다.
큰 근육부터 속근육까지 모두 자극이 돼서요. 일반 운동과는 다르게 전신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해서 이게 근력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혈당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게 됐어요. 전신 근력 키우기에 효과적인 발레 홈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벅지 뒤 햄스트링부터 풀어주고 복부와 어깨까지 쫙 늘려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한쪽 다리로 서서 팔을 쭉쭉 뻗어주면 당뇨 날아가. 당뇨를 극복한 영미 씨만의 또 다른 비법이 궁금한데요.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네요. 운동을 마치자마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 이유는 뭘까요? 뒤꿈치를 톡톡. 발끝치기. 바로 발끝치기 동작이었습니다. 이게 발이 신체의 맨 끝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발끝치기 동작을 자주 하고 또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져서 발이 괴사한 사람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 전에는 발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병원에서 그 발 괴사한 사람을 본 뒤로는 발 운동이랑 또 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압박 스타킹 신는 경우는 밑에부터 위로 짜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 그리고 혈액의 흐름 자체를 좀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영미 씨의 식단은 어떨까요? 식단 궁금하죠. 식당이 진짜. 네, 식단이 제일 우리는 제일 중요하니까. 궁금하죠. 냉장고에서 각종 재료를 모두 꺼내고 샐러드. 오. 달걀 발사믹 3개. 식초에다가 다 좋네. 우등생은 과연 이 재료로 어떤 요리를 만들까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토마토 달걀볶음 요리예요. 토마토가 항산화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자주 먹고 있고요.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주 해먹고 있습니다. 토마토 달걀볶음. 각종 재료를 잘게 썰고 팬에 넣어 볶습니다. 스크램블처럼 만드시네. 이 토마토랑 궁합이 되게 좋아요. 토마토까지 버무려주면 쉽고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거 발사믹 식초인데요. 흔히들 그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는 드레싱이 안 좋다고 인식이 돼 있는데 발사믹은 좋지. 유기산이 많아서 좋아요. 발사믹 식초는 혈당 오르는 거를 막아주고 또 체내 지방을 줄여줘서 당뇨에 도움을 준다 해서 저는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으로 발사믹 식초를 먹고 있어요. 이번엔 밥을 지어볼까요? 그런데 흰살 옆에 이 노란 쌀은 뭔가요? 무슨 쌀이야? 저거 뭐 쌀이 길어? 현미 아닌데 저거? 현미야.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란 쌀을 붓고 흰쌀도 같이 넣어 1:1 비율로 섞어줍니다. 뭐예요? 쌀하고 섞어서 1:1로. 그대로 밥솥에 앉히는데요. 정체가 대체 뭘까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맛있게. 근데 단백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정성껏 준비한 우등생표 식단. 일단 샐러드부터 먹고 토마토 달걀볶음을 먹습니다. 꼭꼭 씹어먹는 우등생. 마지막으로 밥까지 야무지게 꼭꼭. 저 식사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사 순서. 네, 지금 일단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요게 야채 먼저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포만감도 느끼고요. 그 뒤에 들어오는 영양소의 섭취나 흡수를 조금 예방해주고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특히나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게 되면 혈당이 오르는 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해주니까 탄수화물 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노란 쌀의 정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당뇨 혈당을 줄이는데 가장 도움을 줬던 게 바로 카뮤트 쌀이에요. 카무트 쌀. 제가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줄이기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지인이 카뮤트 쌀이 당뇨 혈당 수치를 낮추고 탄수화물 먹는데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카뮤트 쌀을 먹고 당뇨 혈당도 많이 좋아지고 또 이게
포만감이 생기다 보니까 비만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약을 함량이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또한 두 알 먹었다면 한 알로 점점 줄이면서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단 조절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니 당뇨 극복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정말 제대로 하셨네요. 슬기롭게 하고 계시죠. 우등생 영상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방법 어떤 거 있어요? 저는 샐러드부터 드시는 거. 그래, 거꾸로 샐러드, 식사법.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그것도 괜찮은 거꾸로 방법이죠. 식사법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저 쌀이 뭐 아까 카무트가 그 우리나라 건 아니잖아요. 카무트가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경작이 돼서 그 당시는 주식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4,000년 동안 그냥 그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 이렇게 잠들어 있었던 종자가 이집트 왕 투탕카멘도 아시죠? 네네네. 그 관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왕의 밀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네. 카무트가 그러면은 어디에 좋은 건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게 좀 제일 궁금하시죠? 네네. 이 카무트 자체가 순도율 98%를 유지하는 오염되지 않은 고대의 원시성을 보장하고 있는 곡물이래요. 그래서 여기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가 돼 있는데 네. 곡류이지만 단백질도 풍부한 편이고요. 마그네슘을 포함한 각종 미네랄, 비타민 E, 항산화 기능으로 유명하죠. 또 베타카로틴과 같은 총 18종의 아주 다양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함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당뇨, 또 항산화가 관련돼 있는 임상 연구 발표만 10편 이상이 되어 있는. 대박이다. 그러니까 18가지 영양소가 있다 그러면 얘도 이제 만만한 애가 아닌데 특별활동 시간에 GI 지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근데 GI 지수가 낮은 걸 먹는 게 지금 우리한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카무트의 GI 지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 흔하게 이 당지수, GI 지수가 낮은 곡물, 현미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쌀 대신 현미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현미보다 카무트가 당지수가 더 낮아요. 카무트가 당지수가 더 낮아요. 오, 진짜요? 현미의 당지수가 5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카무트는 40. 백미랑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요. 백미의 GI 지수는 72예요. 그러니까 카무트랑 비교하면 카무트가 한 1.8배 정도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카무트로 만든 식품을 8주 동안 섭취를 하게 했을 때 혈당도 감소를 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진짜 먹어야 되겠다. 완전. 아니 그러면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도 많고 18가지 영양소가 있다면 온 가족이 같이 먹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또 저희 제작진이 이 카무트 밥을 만들어 먹었을 때랑 흰쌀밥만 먹었을 때 혈당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진짜로? 결과 궁금하죠? 네. 함께 볼게요. 야, 젊은 친구 78. 얘는 78이지 젊었으니까. 그렇죠. 네, 132. 정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와. 이번에는 카무트를 먹는 거예요. 밥 먹고 2시간 후 2시간인데도 이렇게 차이나? 100이 안 넘었어. 95가 됐어. 우와, 대박이다. 와. 야 이거 그 카무트가 탄수화물이 착한 탄수화물인 거네요. 혈당 차이가 저렇게 있으면 사실 다이어트 같은 데도 좀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도움되지. 예, 어때요, 선생님? 그 사실은 카무트 속에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한데 네. 이 식이섬유가 어떻게 보면 몸속의 지방 청소부다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나쁜 지방의 흡수를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기능도 하니까요. 이 식이섬유가 얼마나 풍부하냐면 같은 양을 비교를 해봤을 때 현미의 3배,
백미보다는 무려 19배나 높은 식이섬유가 들어있다라고 해요. 대단하다. 현미보다 3배래. 그러니까 일단은 포만감도 많이 느끼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오래 포만감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한 연구에서 이 카무트를 좀 꾸준히 섭취를 하게 했을 때 체지방량을 무려 3.7%나 줄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쌀이랑 같이 섞어서 이 카무트를 좀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요. 이렇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효능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 카무트 효능이 또 있죠. 뭐예요?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노화 방지? 나이가 들게 되면 사실 내 몸의 항산화력이 떨어지면서 떨어지죠.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고 이 활성산소가 내 몸에서 각종 염증이나 노화를 유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카무트 같은 경우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기적의 원소라고도 불리는 셀레늄 성분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미네랄 성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항산화 효과가 큰 비타민이다라고 하면 비타민 E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비타민 E보다 무려 2000배나 높은 수준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굉장히 뛰어나죠. 이거는 얘가 다이어트에도 좋지, 혈당 관리에도 좋지, 노화 방지에도 좋지. 얘가 버릴 게 없네. 정말 얘 카무트야 어디 갔다 인제 왔니? 완전히. 근데 선생님, 쌀 대 카뮤트 대 쌀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만들어서 아까 보니까 저분은 먹어야 1대1로 돼요? 하던데. 1대1로 하래. 일반적으로는 흰쌀과 카뮤트 쌀을 잘 불린 다음에 1대1 정도 비율로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물의 양을 카뮤트랑 쌀에 한 1.5배 정도로 잡고 넣어주시면 카무트는 좀 불려야 되나요? 좀 불리는 게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드실 수는 있겠죠. 이게 섭취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쌀인데? 이렇게 다 좋은데. 곡물인데.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 식품이잖아요. 어떤 네. 건강 보조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정해진 섭취량이나 큰 주의사항은 없어요. 하루에 한 5, 60g 정도만 섭취해도 쌀로 섭취하기 그 부족했던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서 뭐 1대1의 비율로 해서 주식처럼 드셔도 괜찮고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하나 팁을 드리면 미국의 USDA NOP라고 하는 유기농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건지를 좀 확인을 하면 아무래도 좀 몸에 더 좋은 유기농 제품으로 똑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되니까 너무 좋지 않니? 하늘만 쳐다보면 행복해. 등산할 때 가슴이 답답하다. 넌 안 돼, 용녀야. 가을에 왜 발병률이 높아진대? 심내혈관 질환. 쓰리고 어머, 원인이 뭘까? 혈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픽 쓰러지는 거지. 고혈압. 고지혈증. 나는 그 얘기만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니? 탄수화물 중독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요만큼을 입에 넣으실 거예요. 씹지 않고 침으로 녹여보세요. 15초 이내로 단맛을 느낀다면 안전하신 거예요. 30초가 지나도 단맛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이미 탄수화물 중독이 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난 탄수화물 중독 아닌데.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